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규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 일어났죠. 그죠? 항상 제가 이제 반등의 시기에는 반등이 온다. 블록들이 있었을 땐 아니다. 상승을 줄 땐 상승을 줄 것이다. 팔아야 될 때는 분명히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좀 집중해야 되는데 중앙첨단 소재와 이 광무, 어차피 이 엔캠의 최대 주주는 오전강이고요. 아트라스 8000의 최대 주주는 일단 오전강입니다. 어차피 이제 오전강이가 법인을 통해서 이 중앙첨단 소재와 광물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에 대한 전략은 일단 다음 주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제가 이 변곡점이 한번 될 거다, 단기 반등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이따 뭐 지난 영상도 한번 같이 보겠지만 시간에 의해서 한 1% 정도 올랐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대한 수급이 일단은 맞아요,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즐거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만 주 남아있는 전환사채는 이제 오정강 대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들은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이런 또는 단기 반등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거예요. 사실 제가 거의 100%다 맞춰왔죠.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항상 무지기성으로 누군가가 뭐 몰빵해라, 뭐 여기서 블럭들 받아내세요, 다른 2차전지 다 팔고 사세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타짜 안교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염원을 가져봅시다. 염원 가져보자. 그 뜻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이때부터 이 시나리오는 그대로 일치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 블록딜을 이제 시행해 있었던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지분을 줄일 거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5% 밑으로 지분을 줄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티를 안 내도 된다,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주가를 계속적으로 조정받게 하는 그들은 분명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과연 언제 이 매도 물량을 끝낼 것이고,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릴 때 받아간 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중앙첨단 소재와 이 광무, 이 둘을 맞아요, 비싸게 팔던 그 전환사채 세력들이 분명히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지난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등 온다고 해서 반등 왔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 광무를 다뤄볼 텐데, 일단 광무 주가를 보게 되면 잡아요,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이 전자공시사항으로 나왔었죠.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볼 텐데 세 가지를 같이 볼게요. 일단 광무부터 들어갈게요. 자, 광무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와 있죠? 횡령, 배임, 진행 상황, 이거랑 전환사채 이야기를 좀 끄집어낼게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송치요구 불효로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났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만일에 이 광무의 전환사채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광무의 전환사채는 자, 여기 볼게요.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40회차 39회차 있죠. 근데 자, 줄여서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39회차까지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뭐죠? 40회차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사채가 남아있어? 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보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우리가 이들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자, 40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 행사하지 않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7월에 발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환돼 언제든 전환할 수 있어요. 청구 기간 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85만 주와 57만 주보다 더 큰 물량이 125만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할까? 예. 전환가액을 보게 되면 2,500원, 3,500원, 2,300원. 그죠? 이들은 지금 소송권을 종결시켰죠. 그리고 나서 자, 이 금액을 어차피 이들은 주가를 어떻게 한다? 맞아요. 급등시켜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이 공시가 나오게 되면 오른 상태에서 전환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해서 주가에 급락을 이끌어낼 겁니다. 100%일 거예요. 100%. 자,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를 봅시다. 왜 이걸 보여드릴까? 맞아요. 항상 이 이면에 있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인데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 요 부분에 아트라스 8000이 나오죠. 어차피 오전 강의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14회차까지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자, 이거 잘 보게 되면 상장 일자를 언제로 나와 있어요? 7월 30일이죠. 그러면 하나, 둘, 그쵸? 언제부터? 네, 30일이니까 하나, 둘, 26일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쵸? 자, 요 부분 시나리오 이따 기입해서 여러분들께 첨부해 놓을게요. 항상 전환사채 이전에는 큰 변동성을 유발할 거예요. 왜? 얘네들이 지금 전환사채가 몇 회차죠? 14회차죠. 그럼 전환사채에 이제 얼마나 남아있는가 볼게요.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전환사채라는 게 뭐냐면 C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이 오르면 당신네 파세요. 못 오르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오정강 대표가 신설법인인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창설했을 때 삼성 SDI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는데 삼성 SDI가 이 전액사업화를 매각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만든 회사가 엔캠이에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4회차의 전환사채까지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를 아예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몇 회차까지 발행되는지 같이 볼게요. 같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보시게 되면 지금 몇 주가 남아있어요? 지금 670만 주. 근데 재밌는 게 있죠. 뭐 재밌진 않겠지만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때요? 전환가액이 500원짜리 엄청 싸게 발행해 놓은 게 있었고 700원짜리 요번에 팔아먹은 1,400만 주 엄청나게 수익 냈잖아요. 얘네들. 그리고 2,100원짜리 있죠. 14회차 600만 주 있죠. 그죠? 요거를 지금 7월 30일 날 상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거 팔아먹게 되면 얘네들 어때요? 아주 말끔히 다 먹고 나간 거죠. 사실. 자, 이제 중앙첨단 소재도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겠네요. 근데 변동폭을 키우면서 갈 거라서 타점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전략 첨부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기사 중에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보셨어요? 맞아요. 중앙첨단 소재의 전환사채를 보유했던 오정강이 즉 엔캠이 결국은 전환사채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니까 편입하면서 이거를 오버잉 이슈를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 셜라셜라 기사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EDL 자회사를 통해서 어찌어찌 할 거다. 사실 이 중앙첨단 소재를 인수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중앙 EDM이라는 회사였는데 얘를 인수하게 된 이유는 그거죠. 북미 시장 공략하려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육불화 인산 리튬 요 부분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서 즉 엔캠은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육불화 인산 리튬이 바로 핵심 소재예요.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얘를 맞아요.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얘하고 같이 엔캠하고 EDL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자, 걔도 이제 조만간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봐야 될 부분은 우린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바뀐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은 아닌데 요 부분이에요. DB금융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했죠? 재밌는 거죠. 대출 금액을 어떻게 했어요? 맞아. 요 부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자를 빌려요. 이자율이 8%죠. 싼 게 아니죠. 얼마를 빌렸죠? 2,200억. 2,200억. 자, 이걸 어디다 쓸지에 대한 자금의 용도를 제가 좀 파악을 해놔서 그것도 오늘 첨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대출까지 받았다 이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광물을 끌어올리고 이 바로 직전에는 중앙첨단 소재를 끌어올리고, 그죠? 제가 여기서부터 중앙첨단 소재와 광물은 분명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엔캠의 주가는 얘네들이 오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방의 신호를 알릴 겁니다 라고 했죠. 왜일까요? 문제 이젠 아실 텐데, 그쵸? 700원짜리의 전환사채를 14,000원에 팔아먹었던 그들 고가에 팔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걔들이 누구다? 여기 블럭들을 받아갔던 그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꾹꾹 눌렀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 엔캠을 봅시다. 이 시나리오를 모르고서는 엔캠을 단순히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다 이 생각만 하시면 절대 해법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따 제가 이제 예견했던 영상들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자, 보게 되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급해 있다고 했죠, 이들이. 왜 급해 있다고 했어요? 이거잖아요. 원래는 언제? 7월 24일 날 전환사채를 상장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7월 22일로 조기로 땡겼죠. 너무 급해 있다. 너무 급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반등의 시그널은 나올 겁니다 라고 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프라이빗 에쿼티를 봐야 돼요. 물론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그 시나리오 다 첨부해 놓을 거예요.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언제부터 나옵니까? 이 지분 공시상을 보게 되면.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나리오가 나오죠. 자, 나 8% 들고 있어요. 5.3%까지 지분을 줄였어요. 줄일 때 5%까지는 지분 공시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다시 5.36에서 한 번 더 지분 공시 나온다 했죠? 줄일 거라고 3.5%로 줄이죠. 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시상의 의무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이들은 분명히 주가 하락을 동반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이들이 블럭딜을 하고 지분을 줄이고 공시상의 의무를 없애고 여기서 받아간 애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중앙첨단 소재와 광물을 비싸게 판 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량의 흘러나옴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드렸죠. 정확했죠. 결국 뭡니까?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누구죠? 그쵸. 중앙첨단 소재 광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시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블럭딜. 블럭딜이 있었을 때 아마 27만 원대에서 블럭딜 했기 때문에 야, 이 부분 지켜낼 거다 했지만 제가 뭐라고요 말씀드렸죠?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닌,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채널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항상 뭐랄까요, 정상적인 투자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을 먼저 읽고 산업의 사이클을 읽으면서 손실을 내지 않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오를 거다. 그죠? 이제 이때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였으니까. 근데 요 부분에선 우선주, 그죠? 우선주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단발적인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어떤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사채 물량이 오히려 좋은 호재입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노. 왜 노라고 했어요?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또 오전 강의 끼어든 그 부분 세입이
누군가가 몰빵 쳐라라고 하는데 비의도적인 수급이 작용하게 되면 이들이 원하는 건 5월 15일에 예정됐었던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인데 왜 이걸 방해하냐? 몸집을 줄여야만 되는데 그죠? 왜 MSCI는 뭐라고 했어요? 경고 종목 2회차 걸리면 편입 안 시키고 몸집을 갑작스럽게 들어올리면서 이러면 NO 해버린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주가를 눌러댈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여러분들 전략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봅시다. 이거 블럭들이 있었을 때 이걸 보게 되면 한편에 이들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제가 이 블럭들이 있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드렸어. 그쵸? 자, 블럭딜 물량 세력들 그들의 생각을 노출합니다라고 해서 4주 전이죠, 벌써. 이 부분 블럭들이 있었다. 호재성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몰빵 쳐라. 이거 아닙니다. 왜? 저는 여기서 사야 된다고 했고 여기서 사야 된다고 했어요. 피해가라고 했고 정말 피해갈 땐 저는 단답형 이야기를 했었어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기였습니다. 자, 인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드렸죠. 사실 이 부분에서 소개시켜드렸고 9분대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분대 9분대가 조금 이야기 나와요. 자, 단답형인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자, 시청자들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요 부분에서 쫙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광무 이 시나리오 역시나 똑같이.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엔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답형 듣고 싶으세요? 못 올라요. 그럼 급락 나와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할까? NO. 근데 자, 결국 뭐냐면 오르지 못한다. NO. 빠질 수 있다. 그죠? 이때부터 코멘트를 정말 강력하게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이 양반은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만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아니에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이때는 제가 분명히 단기적인 반등 올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들은 급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부분을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자, 후반에 분명히 제가 전략 시나리오 말씀드릴 거고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이때죠. 이때 정확히 33만 원에 끝날 때 이날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이 세 번에 대한 부분에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큰 이 기회일 때만 사라고 말씀드렸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요거 한 번만 볼까요?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인식을 해야만 여러분들 이 시장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2월 26일 날짜 33만 원의 종가 마무리하는 이날이에요. 이날 잠깐만요. 자 볼게요. 33만 원에 끝났죠. 근데 이때 제가 미리 5월 15일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들은 분명히 이 가격을 유지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확히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아주 오래전인데 이때부터 이들은 시나리오를 잡은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엔캠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차 전지의 소재는 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엔캠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럼 뭡니까? 이때부터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33만 원을 유지하고 주가를 폭락시킬 것이다. 여기 포함되기 위해서. 근데 또 여기서 기회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어떻게? 맞아요. 의도적인 어떤 수급이 등장하니 눌러낼 거예요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요 부분 한번 보고 요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진짜 아닐 땐 아니라고 합니다. 길 때는 기라고 하고요. 이때가 22만 원. 그때 여러분들 전부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동원해서 다 사버려라 했죠. 질러라. 그때 이 정도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본전 게임의 룰에 포함되지 마시고 결국은 50만 원 넘어갔을 때에 대한 평가 금액,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 필요합니다. 다른 종목들 분명히 기타 어지러운 종목들은 정리하시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탈출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석 달 전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답형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죠. 우선주에 보통 주잖아요. 흔주예요.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할 때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해드리면 사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 더 볼까요? 삼성 SDI의 고점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자, 이때 삼성 SDI와 엔캠의 주가를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엔캠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다. 삼성 SDI에 전고체 배터리 만들게 되면 결국 전해의 역할은 뭐예요? 예. 예. 맞아요. 조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이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뭐 폭발 위험도 있다.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날짜 아닙니까? 이 날짜 3월 27일 쭉 끌어올리죠. 실제로. 근데 삼성 SDI 주가 보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장의 참여자들 전환사채 세력들은 이걸 분명히 이용한다는 거예요. 3월 27일 날 고봉을 찍고 급락하죠. 막물까지 왔다. 얘가 들어올리면서 그죠? 자,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처럼 이때 어떤 특수 세력들이 움직이니까 오전 강의는 경계하라고 하면서 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 보게 되면 이 날짜가 4월 달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주가를 눌러대요. 이게 뭐냐면 4월 15일 날 공시를 냈는데 실제로 파는 물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어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원하거든요. 오전 강의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늘려요. 근데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합니다. 36만 주짜리를. 주식으로 바꿔요. 어차피 팔지 않는 물량이에요. 근데도 왜 이게 물량의 부담감이 생기냐면 4월 15일자에 공시를 하지만 결국은 뭔지 아세요? 4월 언제 한다? 폭락의 시즌에 정확히 바꿔나가는 과정은 4월 8일이었다는 거야. 시장에 논란을 끄집어내지. 근데 이때 영상을 찍을 때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4월 4일자였을 거예요. 자, 4월 4일자 보게 되면 이 시나리오, 앞으로의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계시죠? 자, 4월 4일. 자, 보게 되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라는 걸 끄집어낼 거예요. 물량이 작지 않았죠? 보게 되면, 자, 볼까요? 요 부분. 거의 30만 주 가까이. 이걸 끄집어내고 저것까지 끄집어내니까 폭락을 이끈다고. 근데 여기 공시의 의무가 아닌 뭘로? 맞아요. 뭘 낸다? 기사화시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의무 공시사항을 낸 거죠. 5% 이상이니까 특수관계인. 근데 공시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락을 이끌어내 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석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건데 오늘 장마감 공시 정확히 맞추셨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빠진다고 했거든요. 오전 강의는 분명히 때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그 특수한 세력들에게 분명 팔라라는 지시를 했을 거다. 이건요, 제가 이제 그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지만 시장에는 이면에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예, 항상. 자, 여러분들 정말 잘 되시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볼게요. 이렇습니다. 자,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근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뭐죠? 리튬이온. 그죠?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해액이다. 그 전해액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아직도 강조되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이죠. 전해액의 1등 생산국은 중국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했고 제가 항상 긍정론자예요. 아직도 긍정론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긍정론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특수한 세력들이 등장을 한다. 자, 이때 뭐 조금 이제 같이 그냥 여기서부터 끊지 않고 봅시다. 자,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파악한 내용으로는 SU 무슨 유사투자자문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33만 원에 모든 걸 팔고 전량 매수하세요. 관련 2차전지 업종들은 다 파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수급이 지금 일정 부분 좀 개입이 돼 버렸어요. 그 수급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라는 걸 좀 가정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제가 이 경각심을 알립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끊긴 거는 전부 다 전업종 반등 나오면 때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채 물량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나요? 아니죠. 되려 지금 사채 물량들은 전환되는 물량들이 일부분 있지만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는 이유는 자 5월을 향하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면 소활시키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인의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해익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사항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언제죠? 4월 4일이죠. 그리고 조금 더 주나 주식타짜 안규수 너 틀렸구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죠. 고봉 찍고 딱 팍. 그죠. 자, 어떻습니까? 이 시나리오 들어보시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아,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오케이. 제가 접근하라고 했던 부분이죠. 이 당시에 뭘 말씀드렸어요? 엔캠, 덕산테코피아, 솔브레 홀딩스. 결국 같이 묶어서 보자. 그죠? 왜? 전액을 다룬다. 어때요? 수익 못 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장의 이면에 있는 사실, 시장 산업 업종을 봐야 된다고 하죠. 어려운 투자 아니에요. 어려운 투자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매수로 베팅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때자 언제요? 7월 18일이죠. 사모펀드 물량 전환사채 나오네요. 저는 매수라고 했죠. 자, 이틀 전 영상이었죠. 전환사채 물량 나옵니다. 정확히 맞췄죠. 저는 당일 재매수했습니다라고 했죠. 이 부분에서는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18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 매수 접근해 보자.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고민했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저 개인 번호를 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적어 볼게요.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따 지금 1.2만 명 구독자가 넘어갔더라고요. 010 제 번호요. 010 진짜 힘드신 분들만 010-4822-8706이에요. 자, 요 부분으로 타점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봅시다.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보세요. 제가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개인 번호라서 문자량이 만일에 많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될 수 있거든요. 요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팸 문자 걸렸다라고 하면 이걸 좀 다른 번호로 좀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네, 이게 개인 번호 혹시나 이게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스팸 문자 처리되거나 저 통신 마비될 수 있어요. 제 개인 번호예요. 010-4822-8706입니다.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선물은 뭐냐면 일단 아마 제가 그 중간중간 종목 설명해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육브라 인산 리튬이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서는 좀 파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바닥잡이는 나왔잖아요. 요렇게 한 요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 여러분들 라이브 아니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 하나 보내드릴게요. 많이 사지 마시고 작게 아주 작게 사서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일 때 여러분들 이 현금이 없잖아요. 그 현금을 쓰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일 것 같네요.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아시죠? 010-4822-8706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거나 주변에 이제 진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한 3, 40명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자그만 어떠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공부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한테 엔캠이라고 해서 좀 관심 보이시는 분들은 보내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엔캠이 아니고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물론 이런 뭐 세부적인 이슈들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 투자할 때가 여기서 투자해야 되겠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이 오간다. 이 리튬이온이 잘 돌게 하는 게 전해액이다. 충전과 방전을 잘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전해액에 대한 목적이다. 이런 걸 알아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트럼프가 2차 전지 시장
이제 뭐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시장의 종목에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장 산업업종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방식 아니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쉽습니다. 한 두 달? 두 달이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런 투자 방식이 있었나? 난 차트만 보고 거래했는데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누군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수급이요? 그 누군가 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환경은 바꿀 수 없어. 그 환경은 시장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누군가 움직일 수 있지. 단발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을 누가 움직여요. 100명 중에서 90명의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지수인데 이런 투자 방식.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1억 버는 거는 껌이에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개모임이든 여러분들 뭐 그런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 뭐 저한테 이렇게 보내보시면 제가 조그마한 어떤 강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모임. 네.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 보내셨으면 댓글로 보냈다라고 해서 달아주시고 스팸 문자 걸리게 되면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번호로 한번 보내보세요. 자, 다음 주는 일단은 지금까지 상승을 주긴 했고 시간에서 반영됐죠. 다음 주는 좀 반등이 올 텐데 그래도 짤막하게 우리 한번 만일에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전 분명히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